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6년간 반복되어 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오는 11월 1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호선 논란을 공론화의 협치로 풀어내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안들도 대화와 합리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충청북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장, 반장, 이장과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전 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시군 안전점검 및 홍보 캠페인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지구 개발이익의 10%인 881억 원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합니다. 개발이익금 800억 원 상당을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 투자해 인근 개발과 함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개발 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개발이익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축산물의 신선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겉표지에 온도 센서를 부착합니다. 온도 센서가 부착된 고기가 실온에 노출될 경우 센서에 빨간 줄이 나타나고 다시 저온에 보관해도 빨간 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 중 고기가 저온에 제대로 보관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G마크 축산물의 온도 센서를 우선 부착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 도내 고용률 목표를 64.8%로 정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으로 45건을 추가로 발굴해 총 190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2월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유러피안 물기술 주간 레이와르덴 2018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네덜란드 물산업을 대표하는 8개 기업과 미국을 대표하는 2개 기업 등 총 1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전시회 참가 기업과 현장 미팅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네트워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관광 중기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관광 중기발전 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 매력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관광도시,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도시, 국제관광시장 선도도시라는 전략 아래 9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국내외 관광객 5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반영해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신실손 상품의 경우 6.15%의 인하 요인을 반영해 보험료 인하하고 과거 실손 상품은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청년 근로자에게 채용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경북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앞둔 청년 근로자의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주 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오는 10월 10일부터 추진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은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그리고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차량 등입니다.
제주도는 중앙 우선차로인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 구간과 해태동산에서 공항 입구 등은 연중 24시간 단속하고 가류변 우선차로인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무수천 사거리 구간은 교통 혼잡 시간에만 단속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동구, 북구, 울주군 앞바다에 가라앉은 폐기물을 수거합니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투입해 약 93톤의 폐기물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거 작업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폐기물 수거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거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스쿨존을 개선합니다.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8개 초등학교 통학로 3.7km를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 과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무장의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지자체 관광 경쟁력 개선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공모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관광공사 공모 선정을 통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관광 약자 대상 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준병 피해목 숫자는 줄고 있지만 피해 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 제선준병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137만 분이었던 피해목은 작년에 68만 분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은 2015년보다 확대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소나무 제선춘병 방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지역 증감 현황도 사업 성과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